네, 1월 12일 수요일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고 우리 증시도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노이즈는 좀 네. 끝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뭐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벤트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사실 올해 1년 내내 특히나 상반기 때는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장이 뭐 극적으로 반등을 좀 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틀 전에 제가 분명히 저점 확인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을 절대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맞아요.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뭐 지수는 오늘 상당히 좀 빠르게 가격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결정적으로 오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계기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그 의회 출석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연임과 관련된 지금 인사청문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발언들을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사실 12월 달 FMC 의사록에 나왔던 내용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좀 후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절대 일시적이지가 않고 물가 상승 압박이 높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을 위해서도 금리 인상을 막는 게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물가 상승을 막는 게 통화 정책의 최고의 이제 지금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피력을 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된 거라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어쨌든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올해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시장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를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제가 12월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기존의 통화정책의 방향과 좀 달라진 부분은 결국은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 거,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기관들은 오히려 7월이나 9월쯤에 대차대조표 긴축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말쯤에 시행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말이라고 하면 이걸 해석을 조금 해보면 적어도 1, 2, 3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연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4분기 정도를 연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12월 내지는 뭐 11월 이때쯤에 대차대조표 이제 축소, 양적 긴축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기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초 이제 F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보다는 사실상 이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리스크는 조금 이제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미국장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결국은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리스크와의 싸움이다.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악재가 반복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점진적으로 더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통화정책 이슈가 불거졌을 때보다 또 이번에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이제 얕게 좀 들어왔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는 특히 올해 상반기 내내 여러분들이 좀 상수로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미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성 DS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익절 안 하고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좀 더 가져갈까요? 오늘 10%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 해성 DS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는 종목,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심텍도 오늘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도 오늘 장 초반에는 한 5% 정도 올라갔지만 지금은 거의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적어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해성 DS가 가장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뭐 주봉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이제 우상향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55,000원 오늘 시원하게 한번 뚫었었는데요. 네.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12% 정도 수익 중인데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셔도 상관없고 중기적으로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온 이상 박스권 상단 돌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겨우 상단 돌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작년 연말에 움직인 궤적을 보면 결국은 이런 아주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뚫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세가 이제 분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성 DS 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차 목표가는 또 6만 원 정도까지 또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는 보유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세워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요, 타이거 일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입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횡보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 종목도 빨간불 켜고 네.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 이제 소개해드릴 때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뭐 기술주, 성장주와 같이 묶이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제법 좀 가파르게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타이거 일렉은 제가 삼성전기가 FCPG에 이제 기판 쪽에 1조 원 이상 투자한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가에 이제 눌림목을 공략한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편입했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다가 오늘 다시 이제 양봉 전환이 되면서 추세가 이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금요일 날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21,000원대 정도라면은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최소 23,000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니까요. 올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노이즈들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반도체 쪽 부문이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이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어쨌든 감액이 좀 됐거든요. 15조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됐었는데 13.8조 원. 물론 이제 연말에 특별 성과급이 뭐 최대 한 1조 원 정도 이제 좀 잡히면서 그 부분이 이제 예상 영업이익보다 조금 이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메모리 쪽 출하량이 약간의 이제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이제 가격이 좀 상쇄를 좀 시켰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반도체 기판 쪽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성 DS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판 쪽은 올해도 여전히 쇼티지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는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판 쪽에 있어서는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업황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다 아시는 종목이지만 중소형주 중에 하나 이제 타이거 일렉까지도 반도체 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이거 일렉은 추세 전환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언제쯤 반등이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매수가는 43,000원이에요. 일단 오늘 조금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동진 세미캠은 사실 좀 억울하게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물론 워낙 작년 연말부터 좀 강하게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과 관련된 이슈에 좀 엮이면서 맞아요.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대거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었거든요. 결국은 오버슈팅이 들어왔던 자리 4만 원 위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오버슈팅이 들어왔던 자리는 그대로 지금 다 되돌려놓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43,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뭐 그리 많은 손해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오늘 정확하게 지금 4만 원 자리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 이제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일단 46,000원 정도를 1차적인 반등 목표치로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을 48,0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46,000원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날이 왔습니다. 네. 15,9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의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비중이 좀 많기도 하고 최근에 NFT 게임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워낙 좀 컸었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주, 특히나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 비중이 많으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비중 10% 정도 들고 있는 종목이 하루에 막 10%, 15% 빠진다라고 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비중 막 40%, 50% 거의 뭐 몰빵해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이 하루에 10%, 15%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 버리면 무서워서 못 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겁에 질려서 사실 공포에 휩쓸려서 투매를 하는 순간이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장주들을 대응을 할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목당 비중 15%를 넘기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꼭 좀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다날, 뭐 위메이드, 그다음에 컴투스 이런 게임주들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분명히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도 약간 이제 반등 강도, 시장에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는 반등 강도가 좀 약한 게 워낙 어제까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 매도 관성이 조금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다만 하락 파동이 좀 멈춰준다라고 하면은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한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일수록 조정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좀 들어오거든요. 저점이 잡히면 반등이 들어올 때도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5,000원 정도 1차 반등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날은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지수가 불확실할 때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작게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민한 투자 문자 상담 시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바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뭐 리뷰 종목도 거의 대부분 IT 종목이었고 네. 지금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도 동진 세미캠 포함해서 다 IT 종목인데 제가 IT? 준비해온 종목도 IT 종목이에요. 17,850원에 네. 야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종목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라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글로벌에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OLED TV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이제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낸 OLED 패널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뭐 중국 쪽 고객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LG 전자 쪽에서 이제 수요가 지금 나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OLED TV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LG가 그야말로 맞짱을 뜨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내는 OLED 디스플레이를 LG 전자가 주로 이제 좀 구매를 해주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내는 QD OLED 패널을 삼성 전자가 구매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삼성의 이제 TV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삼성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워낙 또 OLED 디스플레이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공급받아서 삼성전자에서 TV를 만드는 이런 이제 구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CEO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었는데 이번에는 CES 개막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비교적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풍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차피 파이를 키우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조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거라도 써서 TV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차 구매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TV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OLED 패널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 야스가 최고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몇 년
년 동안에 이 OLED 특히나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시각 장비를 만드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정말 좀 부침이 좀 심했어요. 최근에 제가 STI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ICD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전부 이제 OLED 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장비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주가 흐름이 정말 좀 시원찮았거든요. 야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작년 6월 달에 뭐 반짝 상승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침체 구간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OLED TV 시장이 계속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전방에 이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제법 강하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진행 중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5세대 사실 이제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중화권에서는 사실상 이 증착 장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야스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화권 패널 기업들도 OLED TV 시장에 결국은 진출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은 뭐 LG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화권 기업들까지 이쪽 OLED TV 패널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 수혜까지도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야스라는 종목이고요. 차트의 뭐 기술적인 추세를 보면 단기적인 저항을 이제 오늘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정도 근처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을 17,8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야스였습니다. 글로벌 유일의 OLED TV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 15,000원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영민의 투자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서도 기분 좋은 수익 내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